자, 안녕하십니까. 평생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다음 주 어떠한 업종이 올라갈지 또 테마 업종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굵직굵직한 이제 대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우리 시장도 얼마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결국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좀 개별적인 흐름에 있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시장보다는 종목보다는 이슈가 잠재되어 있고 녹여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지난주에와 이번 주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난주 핵심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리 인하, 뭐 슈퍼 비둘기적인 발언, 뭐 0.5%의 0.5% BP를 줄일 수도 있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부의장인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0.5%에 대한 부분은 좀 강경하게 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금요일 날 좀 조정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요. 30일부터 31일 날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은 0.5%를 인하를 하냐, 아니야 0.25%를 인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뭐 일단 시장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제 불편한 무역 심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좀 부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원한다라고 하면 중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얼마만큼 대변을 해주느냐, 아니면 일본에서 어떠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울기가 좀 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일본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 지금 시점에서 손해를 보는 쪽이 더 큰, 그러니까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연결이 되고 있는 쪽이 뭐 우리나라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좀 빠른 시일 안에 대체를 하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본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미국 쪽에서 누구의 손을 좀 들어주느냐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고비를 또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21일 날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이 21일 날 이후에 어떠한 방향성을 정해지는지도 봐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뭐 시장이
좋았던 부분보다는 좀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고 있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략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떠한 업종들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뭐 남북경협이라든지, 남북경협 관련된 부분은 일단 북미 회담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나오지 못하면 되레 좀 지지부진. 여기에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뭐 이런 제재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나와야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IT,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증권 관련된 부분은 지지난주 정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이 증권 쪽이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나 빅데이터 관련, 오늘은 좀 관련된 종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거 부분과 바이오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야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그리고 파미셀,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일단 천생법에 대한 부분 국회 통과가 또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낙폭이 상당히 많이 과대하다라는 것도 일단은 시장을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을 올릴 거냐. 그럼 똑같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땡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폭 과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에 있어서 실적이 부담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볼 부분은 이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동국제약을 보시면 다른 제약주들은 다 지지부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신고점 부근대까지 다시 근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신약 관련된 부분보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첨생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줄기세포 관련 쪽에 관심을 더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뭐 이중항체나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도 뭐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플리토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빅데이터, 이 언어 쪽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까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I 쪽에 투자를 관심을 갖는다, 계속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관련된 부분, 뭐 엔텔스, 유벨록스,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플리토, 줌 인터넷. 결국은 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는 업체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리토가 이제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은행 업무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RPA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로봇 교육 관련된 부분, 뭐 코딩이라고 하죠. CMS, 로보로보, 인포마크,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효림 로봇, SFA 로보스타, 유진 로봇 등등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 관련된 부분도 이제 새롭게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